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매트릭스를 지금 살펴본 거니까 이번엔 요 매트릭스로 한번 가봅시다. 실제, 정상, 표준 요쪽으로. 자, 두 번째. 실제, 정상, 표준 요걸로 갑시다. 자, 똑같이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는 DM과 DL과 VOH와 FOH였을 거야. 자, 우리 회사에서 T 계정을 돌릴 때 제공품 T 계정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실제도 있고 정상을 쓸 수도 있고 표준을 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실제 원가 계산을 쓴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뭘로 쓴다고요? 당연히 실제 원가로 쓴다고 그죠? 얘네들이 다 실제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정상 원가 계산을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조심할 건 정상 원가 계산 이퀄 그냥 뭔가 거짓말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거짓말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정상 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밀어넣는 것도 있죠. 뭐는 실제로 가는 거요? DM과 DL은 당연히 실제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까지는 우리가 실제 원가로 갑시다. 이렇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나머지 OH들 얘네들은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정, 배부액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것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예정 배부액으로 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렇게 예정 배부액으로 가야만 뭐가 된다?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죠? 자, 이해하면서 받아 적으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봤자 시험장에서 못 써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적시성을 확보한대요. 다시 한번 우리가 DM과 DL은 기 중에 지금까지 얼마 썼는가라는 걸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데 OH라고 하는 것은 기 중엔 절대 몰라요. 언제만 알 수 있다? 연말 가서 결산 끊어봐야만 발생 주의로 얼마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미지급 임차료, 뭐 선급 임차료, 뭐 선급 보험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의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공장에서 발생했대. 다 OH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서 봤던 그 발생주의로 결산 끊는 그 분계들 다 공장에서 발생했으면 OH예요. 그렇죠?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건 당연히 연말에 하는 거니까 연말에만 넣을 수 있느냐? 그럼 너무하니까 그냥 우리가 예정 배부로 미리 잡자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을 확보하자. 자, 만약에 표준 원가 계산을 쓴다 그럼 실제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아예 실제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거짓말 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거짓말 치기를 그 거짓말들을 뭐라고 한다? 표준 원가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거를 기본서에서도 배웠으니까 얘는 좀 구체적으로 쓴다면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SQ, SP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굳이 SQ, SP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를 쓰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좀 보이셔야 된다고. 첫 번째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잡는 김에 모든 걸 예산 잡아놓으면 어디다 써먹을 수 있다고요? 성과평가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조하면서 발생한 제조원가니까 제조 부문에 대한 성과평가 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SQSP를 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하면 정확해져요? 아니면 쉬워져요?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Q는 배워서 아시겠지만 SQ를 계산할 때 우리 주의할 게 뭐 있었어요? 생산량만큼은 실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생산량을 처음에 제공품 T 계정의 차변에다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완성된 수량, 미완성된 수량, 판매된 수량, 미판매된 수량 이런 것도 당연히 실제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거기다 단가만 표준으로 그냥 걸어버리는 거라고. 만약에 단가가 실제였다 그러면 실제 단가는 어때요? 가만 안 있어. 실제 원가는. DM이다라고 한다면 이 재료를 언제 몇 월 며칠 날 사왔냐에 따라서 단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겠으니까 그냥 1월 1일 날 우리가 정해진 표준 말 그대로 표준 단가를 그냥 일괄 적용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 자체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냥 예상치로 우리가 T 계정을 돌려놓은 거니까 막판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 되겠지. 정리하는 방법은 얘랑 똑같다고요. 어떻게?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기준법, 그 다음에 원가 요소법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쉬운 회계 처리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쉽고 간편한 성과래 원가 계산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고정비에서 SQSP는 성과평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고정비, 고정제조간접 원가다라고 한다면 성과평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끝나요? 실제랑
예산 그 둘을 그냥 비교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SQSP로 회계 처리는 하지만 SQSP는 성과평가 목적이 아니니까 요놈 때문에 발생하는 조업도 차이는 성과평가에 넣으면 안 되는 우리 통제 불가능한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 배운 적이 있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합시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결국 요놈이나 둘 다 그냥 미리 뭔가 원가를 계산해 놓자는 거 아니겠어요? 얘는 일부를, 얘는 전부를. 그래서 미리 원가를 계산하자라고 하는 컨셉에서 얘네들을 묶어서 사전적인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전적인 원가 계산. 사전적으로 미리 좀 잡아놓는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랑 공통점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정 배부액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서 미리 뽑지만 배부 기준은 뭐 쓴다? 실제. 근데 아까 전에 SQ 계산할 때 뭐 넣는다고요? 실제 생산량 넣는다며. 둘이 좀 비슷한 거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나 거짓말이긴 거짓말이지만 완전히 센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뭔가 실제가 녹아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해되셨으면 16페이지 갑시다. 16페이지 가시면 기본 문제 있는데 말 그대로 너무 기본적인 우리 예제 문제 수준이라서 각자 풀어보시고요.